이상희 박사님께서 너무 정말 그 아나운서 이상으로 사회를 잘 봐주셨는데 여러분 고생했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2부 사회를 맡은 대표님의 영원한 경호실장 유문진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모니카 실력은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정기용 선배님이 정말 그 낭만의 사나이인데, 이 낭만이라는 게 술 먹고 떠드는 것만 낭만이 아니고 음악도 알고 문학도 알고 또 그걸 설파할 줄도 알고 말이죠. 근데 정기용 선배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오늘 이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황성권 선생, 정치가 뭐죠? 정치가 뭐예요? 우리 정치가 뭐야? 아니 그거 제가 말씀드린 대표님이 정치는요, 황성권 선생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정치는 쪽수입니다. 진정하게. 정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그게 세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물론 정기용 선배님이 정치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미국에서 해외 민주화 운동을 했고, 또 국내에 와서 서민연합이다, 또 서울시장 출마다 사회운동을 펼치고, 그런 분의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기용 선배님이 그렇게 많은 그리고 폭넓은 인적인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뭐 이를테면 동국대학교 출신들도 에이 뭐 그 새끼 뭐 중동고등학교 에이 그 새끼 뭐 서민연합 에이 그 사람 뭐 너 자유광장 뭐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에이 뭐 그 사람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정기용 선배님께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데도 100여 명의 인사들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다 찾아오신 것, 이분의 아주 깊은 그리고 폭넓은 그런 정성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이수정 총리 아까 좀 일찍 나가셨죠? 몸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그냥 첫맞이에 내가 가야지. 김정남 수석님이나 김도연 차관님, 뭐 송철원 선배님 다들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기용 선배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정기용 회장님 남은 며칠 잘 지내시다 돌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좀 그때 우리 김정남 수석님께서 87년도에 그 민주화 상황을 잠깐 한번 스케치 하시겠답니다. 네네. 설경구처럼 잘생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설경구. 근데 사실은 그때 무슨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던 것 뿐이지 제가 무슨 의도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온 역사가 인이 어떤 사람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어떤 보이지 않는 손, 하느님이 손이라 그럴까, 무슨 뭐 역사에 뭐라 그럴까 이런 거 같은 것이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는 뭐 그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사실은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런 생각.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부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은 조작되었다라는 편지를 받고 이부영이는 신문 기자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걔들이 폭로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줬는데 신문 기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그 당시 국회가 어떤 형식적이지만 하여튼 국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국회를 통해서 폭로하는 게 어떻겠냐 이래서 김영삼 총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홍사덕과 김덕영을 통해서 그때 김동영이라는 사람이 그 원내 청무였는데 폭로를 하겠다. 우리한테 원고를 달라. 그래서 원고를 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원고를 해야 되는 날 그 사람이 젊은 국회의원인데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거기서 못했어요. 그럼 이거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천상 제일 그때 세게 나가던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그 내용을 이러이러한 일이 이게 조작됐습니다. 조작됐고 그 얘기가 공표를 하신다면은 도망 다니는 김정남이가 그때 좀 수배 중이었습니다. 김정남이가 제보한 거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남이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해도 좋다고 함세웅 신부하고 김수환 추기경한테 편지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초조할 수밖에 해요. 이게 저 그냥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만약 이 사실이 100일 하에 공개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두환 군정을 용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없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역천동에 나중에 국정원장을 지냈습니다만 고영구라는 변호사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인이 열심한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제 어려운 부탁을 다 들어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구파발 성당의 주임 신부가 해외에 나가 있는 중이어서 함세웅 신부가 그때 명동 성당의 홍보국장이었는데 서울 대교구에 거기 나가서 일요일 날 이제 땜통으로 가서 연설을 사목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마지막으로 5월 17일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가서 함신부한테 얘기를 전해라. 이제 그러고 그 편지 내용 중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이 담길지도 모르는 일인데 다시 한번 부탁한다. 이게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부탁한다. 이래 그날 저녁에 이 함세웅 신부가 가는 길에 김승훈 신부를 찾아가서 아무래도 신부님이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 신부님 물론 구속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김승훈 신부의 어머님이 김선에서 출마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여걸이에요. 근데 함세웅 신부라는 사람이 맨날 와가지고 신부한테 뭘 꼬시는 것 같단 말이죠. 입회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세웅 신부가. 근데 그날 저녁에는 그 김승훈 신부 어머니가 내가 오늘 피해줄게. 중요한 일이 있어 왔지.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오늘은 내 피해줄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우리 신부님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신부가 큰 이 함정에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못 나와가지고 하는데 하느님이 성모님이 손을 잡아서 잡아내주더라 라는 꿈을 내가 꿨는데 그래 오늘은 내가 비켜줄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성은 신부는 나는 사실 그게 내가 썼습니다. 한 용고지로 17매 되는 양인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되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만 17매 정도 되는 건데 내가 글자 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서부터 김승훈 신부님은 그거를 이제 숫자를 헤아려 가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3120자랍니다. 이제 그걸 하면서 읽고 그 다음날 18일 저녁 6시에 명동성당 이제 예배 2부에서 그 성명서를 읽은 거예요.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이제 장비 저기 성모상이 저기 저 예수상이 저기 있는데 거기에 절하는데 이제 그 장배기가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고영구 변호사 부인이 와서 그날 이제 읽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됐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21일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박종철 사건이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되었다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월 항쟁의 승리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이래 보면 저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순리라 그럴까 하나님의 섭리랄까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닌가. 저도 한때는 혁명을 꿈꿨던 정치학도였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역사라는 거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역사의 순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정기영 회장은 중동고등학교 사회학때 나는 동대문은 강문고등학교입니다. 강문 그거 지금은 용문고등학교라고 그러네. 유명한 학교도 있는데 우리 정기영 회장은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잘 지냈어요. 그리고 대학도 이 박을 동국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그 동국대학 다니다가 그리고 하루아침에 뭐 어떻게 미국으로 튀겨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미국 가서 나한테 편지를 1차적으로 나한테 보냈어. 나가 이렇게 미국에 왔는데 여기저기 찾는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고 주기적으로 미국에서 나하고 편지 왕래하고 이런 거를 나하고 누구보다도 친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뭐 했지만은 우리 동국대학교 우리가 58학번이에요. 58에는 그 멤버가 있어요. 이거 한 10명 되는데 그 멤버 중에도 오늘 참석을 다 해야 되는데 못했네. 여기 우리 송영석이라고 한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그 나머지 술 먹거나 이런 사람은 세상 다 떠 이제 부를 수가 없네. 그래도 우리 정기영이가 오늘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뭐 해도 책을 이렇게 발간한다는 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 앞으로도 건강해지길 바라고 그 뒷바라지로 또 해서 우리 손학규 대표님 송태호 우리 장관님 또 정기영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하고 4.19 묘소고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뵙고 뭐 했지만은 내가 특히 우리 손 대표님은 그 최정택이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교 4.19 그 묘소에는 항상 거기에다가 꽃 다발을 하나씩 꼭 갖다 놓으시더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당시 고마웠기 때문에 손 대표님이 지금도 하는 일인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존경스럽고 그 하고 있어요. 선배님이 아까 축사를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정기용 회장님께 가서 동국대학 출신이나 중동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한 분씩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승길 선배를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신승길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지금 아주 축사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어제 수원 쪽에 보궐선거 나가는데 후원회장이
저기 김동건이야. 저 김동건이가 어디? 예. 김동건이 우리 때 다 친구거든. 네네네. 네? 예. 그때 또 그렇게. 네네. 영원한 사랑 제가 하면은 정기용 화답해 주십시오. 영원한 사랑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좀 그렇겠다 하고 책을 넘겼는데 와우 막 얼마나 힘찬 문장에 책이 막 술술술술 막 넘어가고 아 이거는 정말 이 시대 우리 젊은 아이들도 다 읽어야 될 책이다.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학생 데모로서 시작했던 것이 서울대학교 미학과 출신의 연극했던 김지아 선생입니다. 거기에 아직 정일성이라는 사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내가 박정기라고 아직 연극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건 정말로 같은 세대를 살아왔으면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구나. 정기영 형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여기서 하루 진행하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요. 신념의 사나이 우리 손학규 대표님의 건강과 정지원 선생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우리 주석을 즐기면서 초창기부터 같이 노력했어요. 정기용 회장님, 아까 한 4년 만에 손을 직접 잡으니까 따뜻한 감이 아직도 느꼈습니다. 예. 전화 주셨는데 전화 안 받고 이랬다고 아까 혼 상당히 났습니다. 손학교 가는 길에 네. 말 걸고 자, 선배님. 예. 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 정기용 회장님 존경합니다. 정기용 회장님 사랑합니다. 날 존경하지 마. 또 하나는 나의 목표는 회장님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배웠습니다. 아버님 부친을 예우하고 오래 사시게 만들려면 동기를 그러니까 젊은 새엄마를 드리라고. 조금 아까 하모니카 부시는 호흡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막 요즘의 세태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들게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지 보더라. 예. 그 정도로 아직도 그 정도는 많았어요. 그 정도로 아직도 건강하신데.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기영 회장님의 아까 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집안 동생이고요. 저랑 또 우리 정 선배님은 아주 잘 아시는데 조한기 사무총장이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아까 왔다 바로 갔는데 이문숙 국장하고 둘이서 열심히 했는데 회의 장소도 처음에는 여의도로 했다가 여의도의 카페인데 이 정경 회장님이 워싱턴에 계시잖아요. 그 워싱턴에 계신 분들이 정기영 회장 출판 기념회 했대. 어디서 했대? 여의도 무슨 카페에서 했대. 뭐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뭐 다방 같은 데서 했나 뭐. 그래도 우리 정기용 선배님의 이 뭐 명성이나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여의도 같으면 우리가 가는 식당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식당을 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뒤졌어요. 그러고 뒤지고서는 그 내용을 정경훈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비록 소찬이지만 우리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우리 조한기 총무, 조한기 사무총장, 여러분들 우선 박수 한번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경희 씨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책을 받으시면서 정기용 선생한테 사인 받으신 분 계세요? 정기용 선생이 지금 눈이 안 보여서 글씨를 못 쓰시잖아요. 김경희 씨는 책을 펴 갖고 가서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사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쓰시잖아요. 김정남 형님 이제 사진 찍었죠? 네. 사진 조그만 그 유명한 사람은 꼭 사진 찍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말이죠. 여기 오산에서 와서 열심히 그 행사를 전체 동영상을 다 찍고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찍고 있는 이규희, 제가 바른미래당에 대표했을 때 오산 지역위원장도 하고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했는데, 이분은 지금 영상 작가입니다. 그리고 교수로 계시고. 교수로 있는 황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마 여기서 제일 최연소, 저는 95년생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영광이고, 저는 앞으로도 제 소학교 대표님과 같이 많은 영상을 찍고 더 좋은 작품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면서 아까 정기용 선배님께서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갖고 또 지역사회와 자기의 특장을 이렇게 살리면서 열심히 정치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있긴 하지만. 이규희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아버지를 만나는 손 대표님의 그 윗분들이 어떤 분이 계실까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주 귀한 자리를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에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대표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을 오시길래 이렇게 좋은 출동하나, 그래서 큰 잔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대와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 현장에서 직접 만드니까 의미가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신 거 잘 이어가도록 잘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저희 정기용 형님 출판기념회 사실은 원고 정리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고 출판 꼭 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 신경을 쓰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전체로 이 자리에 고리를 홍화신미래재단의 아주 필수 요원인데, 지금 직장에 다니다가 행사에는 못 오고 이제 정기용 선배님 이렇게 뵈려고 왔습니다. 한 분은 정기용 선배를 가장 옆에서 돌봐주시는 김준혁 씨고, 또 한 분은 아까 저기서 말을 했는데 여기서 입도 뻥긋 하지 못한 고광이십니다. 근데 오늘 사회 보는 거 보니까 완전히 방송 제가 하여튼 정기용 회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저분의 솔직히 담백하게 좋고, 저분처럼 자기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그런 삶을 사신 분, 저는 그런 분을 존경합니다. 마찬가지에서 저는 대통령을 존경하는 거고, 또 우리 천하의 분도 없는 손대호 장관님, 제가 볼 때는 방금 시대에 이렇게 안 나온 선비 같은 참 좋아합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또 정 회장님께서 오래간만에 오셨고, 준영 형님이랑 저는 또
하여튼 정경 회장님 너무 좋아서 올 수 있는 것도 참 저는 토요일 유일날 와서 잠시 숙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경 회장님이 오늘 약주도 많이 하시고 기분이 좋으시니까 참 좋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는 이 가사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로 시작하는 가사. 동아시아 미래재단 주관으로 이번에 썼는데 사실은 저희가 심부름을 조금 했을 뿐이고 모든 주관자는 여기 계시고 자유광장이 공동 주관자고 서민연합 또 중대 동대 중동고등학교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같이 해주신 좋은 자리입니다. 단지 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대한민국 그 책을 출판하고 또 회고하고 이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개개인은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뜻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 국권이 밀고 나가자. 우리 대한민국 지난 5, 6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선진국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올라섰는데 이게 자칫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걸 더 끌어올려서 G10이 아니라 G7으로 G5로까지 올라가자. 아니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를 우리 세계 새로운 신명의 새로운 문명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자. 이런 꿈을 갖고 이런 어떤 의지를 갖고 새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그런 마음을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권지영 선배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책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더 쓰셔야죠. 또 이번에 한 3, 4년 만에 오셨는데 용기를 잃지 마시고 더 자주 오시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먹고 살고 또 그 역사에 우리가 현장에 있고 그 역사는 바로 현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기용 회장님의 이번 영원한 나의 사랑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 정말 돈과 명예와 부를 마다 않고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나의 고든 의지를 펼쳐나가는 정말로 선각자다운 선지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신 우리 정기용 회장님께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정기용 회장님은 또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한국에 있는 동지들이 항상 회장님 마음속으로 건강을 빌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 정기용 회장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식사도 하고 맛있는 또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 영원히 새기겠습니다.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미래재단 주관 정기용 영원한 나의 사랑 대한민국 출판기념회 만찬을 공식 만찬을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담소 나누시고 추억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유문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기용 선배님의 도익장 더 힘찬 건승을 위하여!